자, 이거 무슨 날인가요? 아니, 슈퍼리그는 슈퍼리그인데 지금 우리 슈퍼리그 영상이 아직 2개가 들어올라고 검수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1개를 더 찍으려고 업데이트 중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히든풋볼 녹음하고 나왔더니 무리뉴가 경질이래. 난 그래서 페이크 계정인 줄 알았어. 그냥 지금 해외 축구 좀 어지러우니까. 근데 온스테인이랑 BBC야. 출동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축구계 레카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출동해야지. 네. 이게는 아직 사실 명확하게 어떤 사유로 경질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다 속보 형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상보를 올렸어요. 경질이 됐고 뭐가 어쩌게 됐고 뭐 토트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취재하고 나서 그걸 기사로 쓰죠. 근데 네. 무리뉴 토트넘 경질은 이거는 속보로 그냥 딱 한 줄 때릴 만한 겁니다. 원래는 당연하죠. 속보 기사는 내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제목만 이렇게 딱 제목 있고 밑에 냉무 이렇게 돼 네. 있다고. 근데 지금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리그가 땅 터지고 나서 모두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야, 이거 뭐가 어쨌다는 등 뭐 돈이 뭐 다 하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이비드 온스테인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무리뉴는 토트넘 감독직에서 해임됐다. 라이언 메이슨과 크리스 포웰이 토트넘을 지휘할 것이고 새 감독에 대한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온스테인이 이렇게 말한 거면 이거는 거의 한 99% 맞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의견이면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그리고 온스테인이 그 예전에 이제 한창 아스날 그 전담으로 유명했을 때는 지금은 좀 느낌이 다른 게 거의 이게 100% 가깝게 확신이 됐을 때 그죠. 트윗을 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파브리시오 로마노. 무리뉴는 토트넘 감독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언 메이슨이 6월까지 팀을 지휘할 것. 이것은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텔레그래프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BBC에서도 이 속보로 브레이킹이 나왔죠. 무리뉴가 불과 17개월 만에 토트넘에서 전격 경질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충격받았어요. 당황스럽죠 일단. 그러니까 내가 무리뉴를 사실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건 이제 뭐 개인적인 그냥 그거고. 그리고 무리뉴가 최근에 성적으로 그다음에 경기력으로 봤을 때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질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놀랄만한 타이밍인 게 이번 주 주말에 리그컵 결승전이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랑 이제 한단 그죠?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에버튼 대 토트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나온 거, 그다음에 해리케인이 부상인 거 여러 가지. 근데 컵 대회 결승을 앞에 두고 무리뉴 정도 되던 어떤 일단 뭐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떠나서 일단 거물은 거물이잖아. 근데 과연 이 상황에 경질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슈퍼리그와 뭔가 관련이 있나?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낭설로 떠들기는 뭐 슈퍼리그에 대해서 뭔가 때문에 뭐 경질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건 알려진 바가 제대로 없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죠. 나는 조금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는 항상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리뉴라는 감독은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본 이래 가장 파격적이고 스토리를 만들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2019년 11월이었을 겁니다. 딱 1년 반 정도 전에 토트넘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이스타TV로 영상 막 쭈이적으로 10개씩 만들고 11개 만들었어요. 11개. 네. 예. 그렇게 화려하게 부임을 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뉴라는 커리어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팀을 좀 떠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리뉴가 초반에 좋았을 때 젊었을 시절 말고 그 이후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를 우리가 아무래도 첼시 2기로 보죠. 그렇죠. 첼시 2기 때는 에바카네로이와 어떤 문제가 있었기 있었고. 때문에 그리고 성적도 그거는 경질을 안 하면 이상한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맨유 때도 노스웨스트 더비 때 이제 문제가 맞아요. 생겼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성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챔피언스리그 이 티켓을 못 따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레비는 그래도 시즌 끝까지 기다려줄 거라는 추측도 많았죠. 대부분이 그런 얘기였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주말이 리그컵 결승이야. 근데 이 상황을 두고 무리뉴가 경질됐다는 건 나는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리뉴가 왜 경질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성 이야기밖에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타이밍도 슈퍼리그 막 상설하니 어쩌니 하고 토트넘이 거기 일단 들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 사실 무리뉴를 경질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 즉 위약금을 너무 많이 줘야 한다라는 부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 이 무리뉴를 이 경질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300억 정도 된다라는 뭐 들어가. 얘기가 네. 그리고 뭐 얘기가 나왔어든 이따 우리가 체크를 하겠지만 나겔스만 같은 감독을 데려왔을 때 생긴 어떤 연봉 이런 걸 생각하면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슈퍼리그에 참가를 했고 슈퍼리그에 참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지금 돈을 수령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질을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도 역시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상상이 가능할 정도로 슈퍼리그는 이제 현실화까지 다가왔고. 그리고 무리뉴의 경질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무리뉴가 토트넘 부임이 어떤 성적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죠. 모든 기록은 트랜스퍼마켓을 참조를 했고요. 공식전 86경기 86경기. 45승 17무 24패 획득한 승점은 152점이고요. 경기당 승점은 1.77 정도가 나옵니다.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좋은 성적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이거를 이제 좀 바꿔보면 58경기를 치렀고 27승 14무 17패 승점 95점 경기당 승점은 1.64로 약간 더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에서의 성적만 기록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무리뉴의 그런 명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걸맞지 않은 성적인 것은 맞는데 맞아요. 문제는 최근 공식전 20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9승 2무 9패예요. 안 좋죠. 네. 이건 많이 안 좋죠. 이거는 승률 50%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렇죠. 안 좋죠. 그동안 그리고, 유로파리그 자그레브전 탈락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스날전 졌고요. 리버풀한테 졌어요. 그리고 첼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졌죠. 에버튼 에버튼 2대 무승부? 비긴 거 말고 예. 이전에 이전에. 5대4로 졌죠. FA 컵. 에버튼한테.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디나모 자그레브.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 완전 그죠? 뒤집어졌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였으니까. 이 20경기 동안 유로파 탈락, FA컵 탈락. 무리뉴를 선임한 이유는 결국 트로피를 드는 건데 그렇죠. 리그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예. 컵 대회에서라도 좀 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지만 충격적인 탈락이 이미 이 20경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배 횟수라든지 최근 공식전 20경기에서의 승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경질이 뭐 이상할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무리뉴고 그리고 상황이 지금이 시즌 끝 아니면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없는 상황이 오피셜 혹은 리그급 결승에서 또 트로피를 못 땄네? 그런 거면 아 이게 어떤 그 명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와 난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난 슈퍼리그 처음 나왔어요. 왜냐면 슈퍼리그 우리 예전에도 영상에 자주 다뤘었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건 하겠구나. 근데 되게 급작스럽다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진짜 약간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야. 난 솔직히 진짜로. 뭐? 이러고 봤어요. 저도 사실 요즘에 축구 보면서 뭔가 뉴스가 터졌을 때 음. 뭐야 이렇게 봤던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 이거 보고서 뭐야? 이러고 봤어요, 네. 진짜. 예. 뉴스로 따져봤을 땐 라이언 메이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대행 체제로 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토트넘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손흥민입니다. 소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굉장히 예뻐하죠. 그리고 잘 무리뉴 쓰고 아래서 손흥민이 스탯이 괜찮아요. 좋아요. 공식전 70경기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29개의 골과 25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를 기록을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1경기에서 22골 그리고 16개의 도움을 기록을 올렸고 챔피언스리그는 2경기에서 1개의 도움은 챔피언스리그는 지난 시즌 잠깐 나간 것밖에 없으니까 유로파리그에서는 7경기 3개의 골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뉴가 이끌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었죠. 이 포체티노 아래서는 203경기에 출전을 해서 75골 39도움을 올렸어요. 여기에는 그 챔피언스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전 골이라거나 이런 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와도 손흥민 선수는 사실 적응도 잘했고 플레이도 좋았기 때문에 걱정이 크게 되진 않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번 여름에 해야 될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거나 안 가거나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법한데 사실 슈퍼리그 때문에 이런 것도 완전히 그냥 초기화가 돼버렸거든요. 완전 초기화됐죠. 완전 초기화야. 왜냐하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이야 토트넘은. 근데 여기서 이적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무리뉴고 뭐 어떤 감독이 오든 간에 사실 우리 얘기한 대로 손흥민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흥민은. 입지를 놓고 봤을 때도 케인 다음이거든. 공격으로 봤을 땐 다음이니까. 그냥 다만 손흥민도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무리뉴가 이렇게 경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소식을 아예 못 듣진 않았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구단 내부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선수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 많이 있죠. 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선수들이 전에서 못 듣는 경우들은 제법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뭐 다른 감독이어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경질 소식을 들었을 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왔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일단 현재 시즌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식 감독을 어떤 굵직한 감독으로 부임시킬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아마 새 시즌이 됐을 때 새롭게. 선임이 네. 되겠죠. 그리고 아마 슈퍼리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렇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엄청나게 큰 플러스 요인이 될 네. 거예요. 그러면 남은 리그컵 결승 그리고 리그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대응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라이언 메이슨 얘기도 있고 뭐 너무 지금 인터넷에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럼 그 감독은 누가 될 것이냐. 사실 무리뉴가 지속적으로 거취에 대해서 아주 의심스러운 의구심이 있는 시선들로 많이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누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누누산투 있었지. 많이 나오고는 있었어요. 네. 일단 나겔스만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네, 나겔스만은 그래도 꾸준히 링크가 있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감독들은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는 네. 링크됐던 감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겔스만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던 게 첫 번째가 무리뉴 사단에 대한 위약금. 그렇지. 그리고 나겔스만을 선임했을 때 라이프치 측에 지불해야 하는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것 역시도 위약금이라고 위약금이라고 봐야죠.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나겔스만의 연봉. 그리고 나겔스만은 토트넘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에 대한- 바이언하고 링크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라이프치 자체도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놓고 다투는 팀인데 토트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리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여기에 첨가가 되면 자 지금 나겔스만이 토트넘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열어두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쭉 볼게요. 바이에른 뮌헨은 슈퍼리그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 일단 안 해요. 해요. 토트넘 하스파는 참가를 해요. 그리고 라이프치도 지금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클럽들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일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일단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12개 클럽이 확정이 됐는데 자 토트넘 슈퍼리그 나갑니다. 금전적인 이런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고려했을 때 슈퍼리그 참가했을 때 얻는 금액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돼요. 그러면 나겔스만을 데려온 데 있어서 돈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될 거라는 그렇지. 의견이 많아요. 돈은 문제가 아니다. 그럼 네. 이제 나겔스만의 의지의 문제인데 과연 나겔스만이 그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사실 라이프치가 굉장히 매력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나는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중요한 건 나겔스만이 오느냐 그리고 이 슈퍼리그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맞아요.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건 브랜든 로저스. 로저스도 링크가 심심치 않게 있었죠. 그리고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슈퍼리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레스터 시티는 슈퍼리그에 못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리그가 창설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클럽 중에 하나가 레스터 레스터지. 시티입니다. 당연하죠. 리그도 슈퍼리그 참가팀들 빼면 1위고 맞아요. FA컵도 슈퍼리그 참가팀 첼시 빼면 어쨌든 우승팀이에요. 예. 네. 음.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굉장히 유력한 후보란 말이에요. 맞아요. 레스터 시티가. 근데 슈퍼리그가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올해 8월에 출범을 해버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의 그 상위권 클럽들이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 그렇죠. 되죠. 이렇게 된다면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 그리고 로저스 입장에서 아니 감독이면 당연히 슈퍼리그라는 그 최상위 무대에서 뛰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게 바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나겔스만도 얘기하고 로저스도 얘기하고 뒤에 이제 감독들 얘기할 거지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돈은 이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데려온 데 있어서.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슈퍼리그에서 받는 돈이 그게 명확하게 사실이고 이미 뭐 선불 지급됐다는 얘기도 있더만. 그죠. 그런 거라면 이 돈은 문제가 아니야. 네. 그래서 로저스도 아무래도 이 레스터 시티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더라도 슈퍼리그가 출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다. 예.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지 플렉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한지 플리크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게 지금 뒤로 밀릴 수밖에 하나도 없는데 못했어.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한지 플리크가 일단 바이언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후보군에 들어갈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레들리킹 얘기도 있어요. 레들리킹이 근데- 지금 코칭 스태프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레들리킹 쪽은 좀 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결국 문제가 되는 뭐 거니까. 대행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식 감독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전드인 건 알겠지만 맞죠. 레전드가 꼭 좋은 감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디테일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그 뉴스는 내일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빠르게 처리해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